네, 자, 갑시다. 우리,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시험 치렀죠. 그래서 성적도 지금 다 게시가 된 상태고, 꽤 잘 쳤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들 좀 잘 하는 편이라서 마음을 좀 놨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사실 좀 쉬웠어요.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단원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 첫 하차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어려워요, 진짜로. 예,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탈락자 없이 갔으면 좋겠지만, 뭐 정 힘들면 말씀하세요. 괜히 창피하다고, 왠지 야고자 되는 느낌 때문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진짜 힘들다. 이거 좀 내가 좀 소화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지 마세요, 절대. 참지 마요. 동정하지 마! 재밌으면 웃으라고, 재미없으면 웃지 말고. 자. 자. 먼저 오늘, 조금 할 건데, 제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조금 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많은 걸 할 거야. 네. 자, 삼국시대사에 먼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개관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기본 숙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 그래서 한국 고대사예요, 여기가. 예. 그러면 이제 고대 국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무슨 문명을 바탕으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과 여기에는 삼국, 즉,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뭐, 부여, 옥조, 동해, 삼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걔들하고 다른지, 그 비교하는 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집어 넣어야 되고, 그걸 머릿속에 넣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사를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건국 순서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따지면은 우리가 이걸 어디 기준으로 따지느냐면 삼국사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삼국사기.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삼국사기라고 있어요.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부식 씨가 건국 연도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은 신라가 BC 54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4년 전,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제일 먼저 그러면 만들어졌어? 신라. 그런데 아닐 가망성이 더 높아요. 예, 어느 나라가 실질적으로 먼저 세워졌냐라고 보고 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김부식 씨는 그러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건국했다라고 삼국사기에다 적어놨느냐? 역사를 적는 사람의 어떤 자기 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들어가 있느냐? 김부식 씨가 성이 뭐예요? 김씨죠. 어디 김씨냐면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 그래서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님이 신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있었던 나라를 제일 앞에 둘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뭐 김부식 씨가 꼭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발전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이거는 김부식 씨의 신라 계승 의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고대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군장 중심의 연맹왕국에서 제일 중요해요.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다라는 거. 이게 삼국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말인지 모르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알게 돼요. 호잇! 자, 요 지금 그림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왼쪽이 뭐냐면은 연맹왕국. 오른쪽이 뭐냐면은 중앙집권국가예요. 자, 이 연맹왕국. 보시면 뭔가 생각나는 나라 없어요? 부여, 맞죠? 네, 부여에서는 군장.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한 부족, 그러니까 여러 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그래서 날이 감으로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부여에서는 어떻게 했었다? 왕을 왕탓을 해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약한 축에 속한다고. 어디가? 연맹왕국이. 그러니까 연맹왕국은 부족의 뭐에 불과하다? 연합에 불과하다는 거야. 뭔 말 이해해? 네. 왕은 있는데 부족의 연합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중앙집권국가로 오면, 즉 삼국시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 군장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신화화 된단 말이에요. 신화란 말 아시죠? 여봐라, 예즈나 이거 있잖아. 신화가 된다고. 여기 귀족 돼 있는데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대부분 그 계급이 뭐예요? 귀족이잖아, 귀족. 그러면 왕의 권력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아니면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안 돼요. 어떤 요소를 클리어해야 레벨업이 된단 말이야. 중앙집권국가로. 그러면 그 공통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뭐 했다? 클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국시대라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 하나 더 있어. 가야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가야란 나라가 있는데 왜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삼국시대라고 하냐고. 가야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약해서란 표현하면 안 돼. 지금 배운 대로 해야지. 그렇지. 신라는,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뭘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렇지. 중앙집권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는다고. 왜? 걔는 중앙집권국가가 되지 못한 채 소멸해버렸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삼국시대는 무슨 국가다? 중앙집권국가라는 걸 이해해야 돼. 왕의 권한이 세다 안 세다? 세다. 이제 세지기 시작한다. 군장들은 이제 자기들의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단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은 클리어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자, 몇 개의 요건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5개의 클리어 요건이 있어요. 이걸 클리어해야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다고. 다 이해해야 돼. 첫 번째, 관등제와 관복제를 시행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관등제와 관복제를 시행해요. 그럼 관등은 뭐냐? 급이 나눠져 있는 거야, 신하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공무원 등급이 나눠져 있죠.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9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그죠? 마찬가지야. 신하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는 17등급, 어떤 나라는 16등급, 어떤 나라는 10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신하들의 관등, 등급 체계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인 거지. 그 등급을 초월해서 있는 거지, 왕은. 그래서 관등을 해서 신하들의 급을 다라락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왕이 있고요. 그런데 관등을 정했다고 해서 너는 뭐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이마에다가 1급 신하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쪽팔리잖아. 무슨 소도 아니고 여기 1급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그걸 구분하느냐? 옷 색깔로 구분합니다. 옷 색깔로.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제일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무슨 색깔 옷 입는지 아세요? 녹색 옷 입어요. 그 다음에 좀 높은 사람은 파란색. 그 다음 제일 높은 사람은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 대표 딱 보면은 다 늙었어. 나이가 들어야 등급이 많이 올라가니까 공무원 등급이. 그래서 맨날 뒷짐지고 다녀,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파란색이나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지. 그럼 뭐 아버지 잘 계시죠? 이러면서 막 가고 막. 그죠?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옛날에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영감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감마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아버지들한테 영감 할바탕구 그거에 원래는 되게 높은 존칭이야. 예, 그래서 관복으로 구분을 하고요. 관등으로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등급을 다 나눈다고. 그 정점에 있는 자는 왕인 거죠. 그래서 신하들 등급을 나눈다. 계급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율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이에요, 법. 임금이 직접 반포하는 법입니다, 법. 그럼 이 율령을 반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 법이 잡혀 있으면
왕이 내린 법이 잡혀 있으면은 귀족들이 함부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법이 없었을 때에는 귀족들이 지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군장들이. 근데 이렇게 법을 내리면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누구라 할지라도? 왕 포함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귀족, 군장들도 전부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에 대한 귀족들이 막 사적으로 지배하고 지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뭐를 하면? 율령, 법을 반포하며. 그래서 귀족들이 함부로 못하게, 군장들이 함부로 못하게 법을 반드시 반포해야 되고. 세 번째,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아시죠? 불교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 종교잖아. 근데 왜 불교를 수용하는 게 왕권 강화에, 중앙집권화에 도움이 되냐면은, 일단 백성들이 이때 불교 들어오기 전에 뭐 믿어요? 그렇지, 민간신앙,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거 믿잖아. 근데 이렇게 종교가 너무 여러 개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처님은 곧 임금님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처님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쉽게 생각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야. 신이야, 신. 갓이라고 갓. 그런데 뭐하고 똑같냐면 급이 똑같냐? 임금님하고 급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왕, 즉 불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곧 뭐다? 부처님이다. 부처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것만 한 거 없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불교만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 왕위에 뭐를 한다? 부자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뭘 했느냐? 형제상속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 형제상속.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누가 이어받아? 동생이 이어받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나의 자식 중에서도 장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내려가면은 왕권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계승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잖아.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자상속제를 도입을 한다고. 어느 나라든 간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관동관복제, 율령만법, 불교수용, 왕위의 부자상속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의 기틀이 어떻게 합니까? 빡 잡히죠. 잡히면은 그 원동력으로, 그 추진력으로 어떻게 한다? 냥! 하면서 활발한 정보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짠 듯이 이런 중앙집권 과정을 다 겪고 나면은 그 나라가 한결같이 어느 시기에 돌입하냐면 전성기로 돌입을 해요. 그게 딱 무슨 약간 법칙처럼 그래. 그래서 활발한 정보 활동을 하게 되고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백제에는 근초고왕,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있어요. 그 왕들이 전성기를 하기까지 앞에 있던 왕들이 뭐를 해주는 거야? 중앙집권 과정을 끝내주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왕들이 더 중요해. 중앙집권 과정을 끝내준 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앙집권 국가 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쭉 볼 건데 외워야 되는 왕들이 다 합치면 30명 가까이 돼요. 힘들다고. 30명 가까이 돼. 근데 이걸 참아내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면은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외우는 것도 훨씬 쉽게 외워지고. 자, 여기까지 개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 원래는 무슨 왕국이었는데? 연맹왕국이었는데, 연맹왕국이란 누구의 힘이 살아있는 거? 군장들의 힘이, 족장들의 힘이 살아있는 거. 근데 그게 차차 어떻게 변한다고요? 중앙집권국가로 변한다고요. 중앙집권국가는 누구의 권한이 강하다? 왕의 권한을 강하고, 족장들은 전부 뭘로 편성돼? 신하들로 편성된다.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다. 5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맞아요. 됐죠? 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 과정은 삼국사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발전 과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발전했을 가망성이 높다. 신라가 제일 늦게 발전했다고. 근데 이거는 김부식 씨가 신라 계승 의식을 드러내는 거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삼국시대의 모습은
자, 이런 모습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 뭐가 있어요? 고구려. 그 다음 서쪽에, 동쪽에, 그 다음에 끼어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알아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안 하고요. 어디만 한다? 고구려만 살짝 하겠습니다. 고구려만. 근데 요거 좀 외울 거 좀 있어. 그러니까 요쪽 라인 이제 정리할 거야. 자, 다시 시작입니다. 자, 고구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항상 뭐 하죠? 건국 신화를 다룹니다. 자, 고구려 건국 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 해모수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왕자님이 계셨다고. 그 왕자님이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뭐 지금으로 치면 람보르기니 같은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날아다녀. 그래갖고 황금마차인데 그걸 막 하면서 이랴 그러니까 용이 막 끼우 막 이러면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상 세계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거 차 타면서 지상에 너무 아리따운 여자가 강가를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여자의 이름은 유화였어요. 유튜브 하이가 아니고요. 유화야, 유화. 그래서 유화가 있었는데 이 유화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얘는 하늘나라의 왕자님이잖아. 얘는 강의 신의 딸이었어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약간 느낌 나죠? 그래서 강의 신의 딸이었어. 얘도 나쁘지 않아. 이 출신이. 그런데 해무수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바로 이제 유화 옆에다가 차를 대기를 했죠. 끼익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차 문 내렸죠. 띵 이렇게 내리니까 헤이 이쁜이 나랑 오늘 드라이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나중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람보르기니 막 부릉부릉 막 있잖아요. 뚜껑 위로 열리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타라 그러는데 안 탈 거야? 무조건 한번 타봐야지. 언제 타보겠어 그런 거. 납치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그래서 유한 탔어. 또 속물이어가지고 오빠 차 너무 멋있다. 얘 만져봐도 돼 이러는 거. 용이 끼 이지랄하면서 막. 네. 그래서 만지지 마. 얘들 아주 무서운 애들이야 이러면서 오빠 이거 어떻게 샀어? 그러니까 나 하늘나라에 저기 임금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이제 막 잘 나간다고 막 강남 산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드라이브를 했어요. 오령거 타고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밤에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유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빠 나 임신했어. 그 해모수가 뭐라 그랬느냐? 야, 그게 내 애란 증거 있어? 나는 그 애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랴 이러면서 하늘을 날아가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미혼모가 돼버린 거. 그래가지고 저 나쁜 삐리리 새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아빠한테 이러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지금 임신을 했어? 이러면서 쫓겨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도 집에서 쫓겨나고 그 해모수는 이제 가버리고 그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러면서 강가에서 울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그 주변을 걷던 부여의 왕이 있어요. 부여의 왕. 부여의 왕 금화라는 사람이 있어. 금화. 금화. 금개구리 금화. 네. 금화라고 하는 건데 이 금화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웬 아리따운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저자 왜 울고 계시오? 그러니까 해모스 그 강아지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자기 궁궐로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좀 잘 모셨다? 근데 갑자기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유아가 났어. 근데 뭐가 나느냐? 에그먼이 나. 진짜 에그가 나왔어. 에그먼이 나는데 진짜 에그가 나왔다고. 예. 알을 이만한 걸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 뭐 알을 낳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건국신화가 다 그렇잖아요. 그 알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부정한 알이다. 이래가지고 금화가 그 유아한테서 알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야 이거 들판에다 버려버려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들판에다 버려버렸어. 근데 들판에 버렸는데 그 알을 막 이제 막 동물들이 와갖고 막 쪼아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위질하면서 그 알을 어떻게 했다 알을? 이러고 뿜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를 돼지들이 있는 외양간에다 버려라. 그럼 돼지들이 막 와가지고 먹을 거 아니야. 그 알을 또 버렸어. 그러니까 돼지들이 막 와가지고
이러면서 따뜻한 그 콧김 있죠. 그걸 알에다가 막 불어넣어주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알을 다시 유아한테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비단을 감아가지고 햇빛 좋은 데다가 내놓으니까 갑자기 알이 막 흔들리더니만 파작! 이러면서 아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튀어나왔어. 개극형.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남자아이였는데 남자아이 이름 뭘로 정해? 주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몽. 근데 주몽은 뭐냐? 주몽은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커가지고 활을 너무 잘 쏘는 거야. 그리고 키도 엄청 크고 얼굴 잘생기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이제 막 활을 쏘는데 활을 그 눈 감고 쏴도 그냥 맞춰 푹 꺼내 쳐 맞추고 이렇게 하고 툭 쏘는데 맞추고 이렇게 쏘는데도 맞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주몽이 지나가면은 처자들이 주몽님 방금 나 봤어 이러니까 아니야 이년아 나 봤어 막 이러면서 효진이하고 막 이년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주몽이 찡긋 이러고 가면은 막 쓰러지고 사람들 그 정도로 미남자였는데 그래서 부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다음 부여의 왕이 될 사람은 누구다? 주몽이다. 주몽 저 왕자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주몽은 금화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화의 아들들이 있었어. 대소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대소 왕자가 주몽을 엄청 질투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막 이러면서 주몽 뭐 생각도 없는데 왕될 생각도 없는데 근데 혹시나 자기 왕 되는데 걸거칠까봐 계속 괴롭혀요. 주몽을 계속 괴롭혀. 막 예를 들어서 막 주몽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책상에다가 이제 필통 꺼내려고 손 넣는데 막 죽은 고양이 시체 있고 막 이러는데 대서가 막 이러고 있고 그죠? 막 주몽이 이제 걸어가는데 막 그 대소가 자기 친구들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어깨빵 빵 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발 걸어가지고 어이씨 이러면 넘어지고 막. 야 똑바로 보고 다녀.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뭐 이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검정고무실에 나오는 거. 패드립 치고 막. 그래가지고, 주몽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어. 그래서 어머니, 도저히 대소의 등살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제가 그냥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을 기다렸도다. 이러면서, 금화 몰래 그 꼽을 쳐놓은 금하고 은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주면서, 너 차라리 여기 있지 마라. 그냥 저 내려가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부여가 여기 있으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세우라는 거야,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우와! 이러면서 가는데, 대소가, 야! 주몽 어디 갔어? 도망갔다고 합니다. 안 돼! 막 이렇게 잡아! 이러면서 막 뛰어가지고, 막 대소가 쫓아왔단 말이야. 주몽은 막 도망가고. 그때 어느 한 강가에 이르러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 대소는 막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주몽이 너무 서러워서 하늘을 향해 이제 외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해모수의 아들이고 강의 손자입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구해주시려거든 길을 열어주소서 이러면서 자기 활로 강물을 빡 하고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길을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하늘이 계시다 이러면서 막 걔들 밟고 막 갔지. 막 거북이 애들 막 밟고 갔어요. 막 밟고 건너니까 쫙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소가 어떻게 한다? 이러고 이제 건너편에서. 그래서 이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그 옛날에 모세의 기적 약간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예, 약간 다르죠. 어쨌든 건너가가지고 압록강 주변에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고구려였다는 거예요. 끝. 아니 뭐 이거 시험에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네, 1도 안 나오는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백제건국설화하고 연결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해모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그죠? 그 누구랑 만나? 유화랑 만나갖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뭐가 튀어나왔다? 알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 알에서 깨어난 애를 뭐라 불러? 주몽이라고 부르고 그 주몽이 이제 어떻게 한다? 나중에 부여를 탈출해가지고 뭐세요? 나라 고구려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했지? 간단하지? 자 그러면 시조가 누구예요? 네, 주몽이에요. 성은 고씨입니다. 고씨. 고주몽이고
제일 먼저 수도를 정했을 때 어디로 수도를 하냐면, 자,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졸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졸본. 네. 졸본. 이름이 졸본이야, 졸본. 네. 그래서 압록강 주변에 졸본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우고, 얼마 안 가서 그의 아들이었던, 예, 유리, 여자 아닙니다. 유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수도를 바로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기느냐?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를 하는데, 위치가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멀지 않아요.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죠? 졸본이 어느 쯤에 있냐면, 요쯤에 있어요.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옮긴 거야. 예. 되게 가까워. 근데 왜 여기서 여기로 옮겼냐면은, 졸본에 산이 되게 많아요, 산이. 농사 지을 땅이 좀 부족해. 근데 왜 산이 있는 곳에 처음 수도를 했을까? 주몽이 도망을 왔었잖아. 그래서 방어 위주의 그 수도를 정하다 보니까 졸본으로 정했고, 그 다음 왕이었던 유리왕이, 우리 아빠는 왜 이런 데다가 수도를 해가지고, 야, 평야 있는 데로 옮기자. 그래, 옮겨가지고 국내성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국내성은 평양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몇백 년 동안 여기 수도였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 고구려 유적지가 굉장히 국내성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수도가 뭐라고요? 졸본. 두 번째 수도가 뭐라고요? 국내성이라고. 외워두셔야 돼, 무조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왕이 주몽, 두 번째 왕이 유리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겠죠?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뭐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업적이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외워야 될 왕입니다. 누구예요? 태조왕.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태조왕. 태조왕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여러분들 딱 드러나지만, 나라를 세운 사람을 보통 뭐라 그래요? 태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앞에 태조.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 새롭게 만들었다, 거의. 그러니까 리뉴얼 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적이 있느냐? 자, 중요해. 드디어 고구려의 체계를 5부 체계로 딱 정비합니다. 5부 체계. 5부 체계.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었죠? 고구려가 몇 부족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족이 있느냐? 중요해. 계루부, 순노부, 관노부, 전로부, 소노부. 자,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잠깐만.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건 외워야 돼. 계루부는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계루부는 무슨 부냐? 주몽이 데리고 온 애들 있죠? 부여에서. 그 부족이 계루부예요. 뭔 말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순노부, 관노부, 전로부, 소노부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압록강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야.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자, 봐봐. 부여에서 무슨 부가 왔어? 계루부가 왔지. 근데 그 주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고구려 형성됐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있던 부가 무슨 부가 있었다는 거야? 순, 관, 절, 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고구려로 편입된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주요 부가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 나오는 부는 계루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진짜 중요한 거,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앞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죠. 근데 3, 4, 5 사이에서 계루부가 아닌 다른 부에서 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왕인지 딱 찝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되찾아왔다는 거지. 그렇지. 계루부 쪽으로 되찾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 이루어지고, 이 이후부터는 쭉 어느 부? 계루부에서만 왕이 나왔다는 거지. 어떤 한 부에서만 왕이 쭉 나온다라는 건 무슨 강화? 왕권 강화란 말이야. 예, 그래서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때 어디를 정복해? 불쌍해. 맹삑만 뜯기던 옥저가 드디어 이때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태조왕의 업적 3개입니다. 첫 번째, 몇 부족 정리? 5부족으로 5부체제 정리. 그 중에서 무슨 부에서 왕이 나와?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 그 다음에 어디를 정복? 옥저 정복. 3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대, 8대 넘어가서 중요한 왕, 바로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은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부적적 5부에서 무슨 적 5부? 행정적 5부로 변환시킵니다. 자, 이게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잘 들어. 부적적 5부란 부족의 군장 권력이 살아있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부족적 오부란 군장의 권력이 살아있는 오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뭔 말 알겠지? 그럼 왕권이 강해, 약해? 약한 거지. 약간 부여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고국천왕 때 드디어 무슨 적 오부? 행정적 오부로 개편됐다고. 그러면 행정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관노부, 소노부, 전로부 이런 말이 고구려에서는 이제 고국천왕 이후에 어떻게 정착이 되냐면 그냥 동, 서, 남, 북.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영토 안에 방향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죠, 지금? 다시. 나중에는 부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예를 들어서 관노부가 서쪽에 있었어. 그러면 관노부라는 말은 그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야, 똑똑하다, 니들. 한 번에 알아듣네? 그래서 방위명의 의미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의 느낌이 이제 완전 사라진 거야. 방향, 그러니까 그 관노부는 서쪽에 있지? 서쪽 지역. 약간. 그 다음에 전로부는 동쪽에 있지? 동쪽 지역. 약간 이런 식으로 방위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부족적 요소가 거의 어떻게 돼버렸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왕권 강화야? 왕권 약화야? 왕권 강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강화되는 과정인 거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왕위의 부자성속제. 왕권 강화 요소죠?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왕위의 부자성속제가 고국천왕 때 실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복지제도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진대법이 실시되는데 진대법이 뭐냐? 고국천왕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앉아갖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들 와 울고 있노? 라고 얘기하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임금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진짜 그래 농사가 제대로 안 됐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을파소라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을파소가 그러면 나라에서 곡식을 좀 모아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주자? 아니야. 빌려주자야. 그냥 나눠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약간의 이자만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빌려주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복지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진대법. 그래서 고국천왕 업적 3개,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 왕위의 부자성속제, 진대법. 지금 봐봐. 하나씩 지금 업적이 쌓이고 있지. 이 소화돼? 네. 소화돼야 돼, 민재야? 소화돼야 돼. 너 그거 옆에 한번 봐봐. 장난 아니지? 옆에 지금 업적 장난 아니지? 한 페이지 넘겨봐봐. 장난 아니지? 다 업적이지, 지금? 업적 다 합치면 100개 넘어가요. 여러분들. 왕도 30명이지만. 그러니까 소화 잘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부적적 오부, 행정적 오부, 왕위의 부자성속제, 진대법 실시. 셋 다 진짜 잘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 마지막입니다. 고구려에 이제 위기가 좀 찾아옵니다. 이 이후부터 계속 위기야. 자, 동천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때 배웠었죠. 그 세계사에서 위촉오 배웠지. 위촉오. 위촉오에서 위나라 있었잖아요. 누가 만든? 조조가 만든. 그 위나라하고 고구려하고 국경이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중국 위나라에서 누가 침입하냐면 중요해요.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침입하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동천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동천왕이 관구검이 침입했었을 때 계속 이겨요. 연승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 자만이 생겨가지고 관구검의 마지막 일격 진짜 이 피니쉬 일격에 빵 럭키펀치에 맞아가지고 동천왕이 어떻게 됐냐? 수도가 함락당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엄청 큰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도산성. 선생님, 환도산성이 아니라 아까 국내성 아니었나요? 자, 국내성 안에 평시에는 국내성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은요 방어하기 유리한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시에 사용하는 성이 있었어. 그 성 이름이 뭐냐면은 환도산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난 시에 환도산성으로 가는데
환도산성이 함락당했다는 거는 어디가 털렸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 수도 국내성이 털렸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환도선성이 털릴 정도로 고구려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어느 나라랑 싸워? 중국하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중국하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된다고. 자, 오늘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거 배웠어요, 오늘. 자, 첫 번째. 고구려 건국자. 주몽.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이대왕. 유리왕. 자, 원래 첫 번째 수도 어디예요? 졸본. 두 번째 수도 어디예요? 국내성. 자, 그리고 줄줄이 오다가 태조왕, 6대 태조왕. 중간에 어디가 아닌 부가 왕이 된 적이 있다? 게르부가 아닌 데다 왕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의 독점 세습을 이뤄낸다? 게르부 거씨의 독점 세습을 이뤄내고 오부체제를 성립을 시킨다. 고구려는 오부체제로 돌아간다. 그리고 어디를 점령한다? 옥조 점령한다. 세계 딴. 자,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무슨 조고부에서 무슨 조고부? 그래서 나중에 오부의 명칭은 뭘로 바뀌어? 방위명이 된다. 고구려의 방위명이. 그 다음에 왕위의 뭐? 부자가국제. 그 다음 무슨 실시? 진대법. 진대법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을파소가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동천왕. 위나라 광국의 침입으로 인해가지고 어디가 털려? 수도 국내성이 털리는데 어느 성이 털려? 환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털립니다. 지금도 있어요, 중국 가면 환도산성. 예. 그래서 고구려의 첫 번째, 그러니까 5명이죠. 5명의 왕업적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 여기까지 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 백제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왜? 왜요? 고구려 그냥 쭉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고구려가 어떤 왕이 있었을 때 백제는 어느 왕이 있었고, 신라가 무슨 왕이 있었을 때 백제는 무슨 왕이 있었고, 이거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해가지고 정리해야 돼. 그래서 고구려 쫙 정리하고 백제 쫙 정리해버리면은 어느 왕이 어느 시기 때 매칭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상호시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초반에 고구려 5명 왕 정리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지금? 아니요. 자, 물어보자. 좀 많이 어려워, 이거? 괜찮아? 할만해? 근데 누적되면 진짜 힘들 거야.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인사하시면 됩니다.